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수학 이철균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예비고일 대수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번부터 수학 1이 대수로 바뀌었죠, 이름이. 근데 이름만 바뀌고 뭐 내용은 바뀐 게 없어서 그냥 지금 현재로는 수원 특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뀐 교육과정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수원 특강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수원 특강은 대상이 그냥 수원, 대수 특강, 대수는 대수를 아예 처음 하는 친구들이 대상인데요. 그냥 사실 여기 파트는 위 학년들도 그랬어요. 제가 내용이 바뀐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 학년에서도 수원 특강 같은 걸 해보면 이제 여기가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제 되게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굉장히 단원별로 연결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건 한 2번 정도 한 친구들도 처음과 다를 바 없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처음 듣는 친구들이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개념 설명이 필요한 모든 친구들이 대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월요일 1시 반, 딱 중간 타임이죠. 1시 반부터 5시 반 월금에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개강일은 1월 4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요것도 기본 특강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 정석과 자체 교재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예비고일 학부모님들께서는 저를 처음 뵙죠. 처음 뵙다 보니까 제가 예비고일의 모든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기본 정석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 정석을 쓰는 이유는 사실 어머니들께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예비고일 어머니들께서는 요즘 정석책 잘 안 쓰던데 선생님은 정석책을 쓰시네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정석책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연습문제, 유제 이런 친구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들도 꽤 있는데 사실 저는 올드하다는 느낌이 잘 안 들고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석책을 쓰는 이유는 정석책은 다른 책들이랑은 다르게 단원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는 개념 설명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이만한 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소단원별로 너무 자세하게 써줬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대단원처럼 너무 자세하게 써줬기 때문에 저는 이만한 책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유형별로 기본 문제 다 들어있죠. 그리고 유제 미체 다 딸려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형 연습하기도 굉장히 좋은 책일 것 같아요. 다른 책들 보면 막 대단원 있고 이제 조그맣게 막 소단원 써있고 요런데 얘는 소단원 하나하나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놓은 책이라서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게 그래서 소단원을 쪼개놨다 보니까 사실 한 단원 한 단원 연습 문제가 몇 문제 안 돼요. 뭐 적은 단원은 8문제인 데도 있고요. 뭐 많으면 뭐 한 26 이렇게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몇 문제 안 되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소단원을 하나하나 쪼개놓은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책에 있는 대단원 한 묶음을 묶으면 사실 이게 절대로 문제수가 적은 책은 아니거든요. 절대로 문제수가 적은 책은 아닌데 소단원 하나하나를 나가다 보니까 그날그날 숙제가 적어 보여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체 교재를 요 단점을 조금 보완하고자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들어갈 거예요. 매 시간 만들어 들어갈 건데 저는 자체 교재를 사실 이렇게 시중 교재를 같이 썼었어요. 정석을 하면서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체 교재를 만들어 간 게 몇 년 안 됐는데 이게 제가 직접 매 시간 만들어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만든 건 내년에 또 쓰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요. 그게 그렇게 썼던 교재를 또 쓰고 하다 보니까 뭐 약간만 변형해서 또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매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매해 아이들의 수준이 달라요. 이제 그래서 작년에 이 책을 수월하게 해결했어도 올해는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매해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들어가자라고 그냥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어서 그냥 매해 제가 문제를 만들어요. 그냥 한 2시간 일찍 와서 문제를 제가 직접 뽑아 만듭니다. 직접 뽑아서 만들어서 자체 교재를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한 50에서 70문제 사이일 것 같아요. 50문제에서 70문제 사이로 유형별로 조금 연습을 할 수 있게 자체 교재를 수준별로 만들어 들어가요. 이제 예를 들면 내신 대비 때 쓰는 교재는 첫 번째는 이름이 따라합시다. 두 번째는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2단계. 그리고 마지막엔 정말 어려운 이젠 마지막이다 라는 책을 제가 뭐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쓰는데 말 그대로 그냥 첫 번째는 좀 따라만 하면 되는 문제들 이런 거 위주로 수준별로 만들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들로 만들어서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문제를 만들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하나의 단점이
정석책은 뭐 많이들 쓰셨죠. 얘는 문제 풀 공간이 없어요. 너무 빽빽하게 써 있어서. 이제 그게 진짜 정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석책을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정석책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요. 그냥 문제 풀 수 있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문제 풀 칸이 딱 나눠져 있는 노트를 제가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연습 문제 몇 번에서 밑에 문제 쏙 풀어오면 되고, 연습 문제 몇 번에서 쏙 풀어오면 되고, 이렇게 풀 수 있도록 그냥 문제풀이 노트예요. 그런 거 하나씩을 제가 뽑아서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숙제는 거기다 해서 검사 받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넉넉한 공간을 직접 만들어 줄 거라 문제 푸는 것도 공간이 좁은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정석책을 쓰는 이유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 대수 특강, 기본 특강의 목표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 모든 기본 특강의 목표는 같아요. 이 기본 특강의 목표는 다른 거 다 괜찮고요. 특히나 이 대수 특강은 작년 수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수, 수원으로 알고 계신 그 부분의 특강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수로그 끝나면 이 삼각함수가 들어가는데, 아니 이 지수로그 했던 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걸 또 새로운 걸 또 배워야 돼. 근데 또 열심히 삼각함수를 합니다. 그래도 그러고 나면 수열 들어가면 또 지금까지 배웠던 거 싹 옆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걸 배워요. 내용이 정말 많아요, 이 대수가. 이제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딱 기본만 할 겁니다. 지수로그 연산 가능하면 되고요. 이제 항상 연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수의 연산, 로그의 연산. 그냥 그거 가능하면 전 잘했다 할 거고요. 지수로그 함수 기본적인 표준형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뭐 절대값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제가 그려줄 거고요. 지금 당장은 제가 그려줄 거고, 지금 이번 수업에서는 표준형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다 됩니다. 전 잘했다 할 거예요. 거기 잘했다 할 거고요. 삼각함수 똑같아요. 삼각함수 그냥 외워져만 있으면 돼요. 얘가 이제 이렇게 연산하는 애구나. 연산하는 과정을 암기만 했으면 잘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삼각함수도 절대값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주기 찾을 줄 알고, 뭐 표준형 그래프 그릴 줄 알고, 표준형도 솔직히 그게 크게 바라지도 않아요. 기본형 그래프 정도 똑바로 그릴 줄 알면 잘했다 할 겁니다. 아이 잘했어. 그래 됐어. 나머진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칭찬에 후한 편이 아닌데 전 이 단어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또 수열 넘어가죠. 새로운 거 나왔죠.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등차 수열이 뭔지 일반항 찾을 수 있고, 합공식 연산할 수 있고, 성질 다 괜찮아요. 등비 수열 뭔지 연산할 수 있고, 수열의 합 공식 외워져 있고, 그러고 나면 기납법은 좀 어려워요. 거기는 그냥 노가다 할 마음까지만 들고 있으면 칭찬합니다. 그것만 해도 칭찬할 거예요. 이게 한 번 본 거와 안 본 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대수를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고 나면 여름방학의 특강이 한 번 더 남아있죠. 그래서 거기 다음 한 바퀴 할 때도 솔직히 처음이랑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한 번에서는 저 근데 처음이랑 다를 바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여름방학 특강까지 듣고 나면 겨울방학 때는 이제 정규반에서 내신 대비가 들어가겠죠. 대수가 이제 수학 1이니까. 그렇죠. 2학년 1학기니까. 그래서 그때는 뭔가 그때 똑같아요. 연산이 되니까 이제 그러면 저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좀 해볼까? 라는 상황이 되면 됩니다.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한 첫 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특강의 목표는 그냥 기본적으로 연산만 확실히 하자. 마지막에 있는 요게 목표입니다. 이것만 똑바로 하면 돼요. 이제 뭐가 있고 그냥 연산만 똑바로 되면 저는 칭찬을 할 거예요. 잘했다고. 물론 제가 많은 걸 알려주겠지만 저는 요 대수 특강을 처음 듣는 친구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게 30%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성공한 거라고,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연산만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특강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또 특강의 한 회차 구성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이제 그거는 저희 특강의 끝까지 했을 때의 목표를 말씀드렸다면, 이 한 회차의 구성은요. 저는 원래는 시작하자마자 이제 작년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 제가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을 제가 수업 시간에 뺐어요. 이게 이제 조교쌤도 모시고 뭐하고 하면서 클리닉 시간으로 질문을 돌려놨더니 수업 시간 활용을 하는 게 시간이 너무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질문도 아이들이 모르는 것만 딱딱딱딱 하면 갈 수 있게 클리닉 시간도 열어놓을 거라서 그 시간을 활용했더니 아이들도 편해요. 그냥 내가 할 것만 하고 남들 질문하는 거 안 들어도 되니까 너무 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조금 바꾼 지가 좀 됐어요. 저희 그 수업 구성이. 그래서 요번에 제가 영상으로는 아마 처음일 텐데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수업은 시작하면 일단 진도부터 나갑니다. 시작하면 진도부터 나가고 제가 자체 교재 다 나눠주고 진도 나가고요. 그날 진도에 대한 단원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면 기본 특강은 제가 단원 설명 쫙 끝내고 나면 이게 꽤 걸릴 거예요. 뭐 긴 데는 2시간 반씩도 걸려요. 저 혼자 2시간 반 떠들어요. 잘 떠들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기본 문제 풀이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하는 거냐면 제가 기본 문제를 풀어주면 수업 시간에 정석은 유제가 있죠. 밑에 유제를 똑같이 따라 푸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똑같이 따라 풀고 근데 유제가 막혀요. 그럼 이제 그때그때 질문하고 선생님 저 질문이에요. 그럼 제가 또 칠판에다 풀어줄 거예요. 자 얘들아 질문 있니? 똑같이 했는데 안 되는 거 있어? 하면 칠판에 풀어줄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기본 문제와 유제를 마무리하는 것까지가 저희 한 회차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단원별로 또 길이 차이가 있어서 짧은 단원은 시간이 남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클리닉 시간에 못한 친구들 있죠. 질문이 저는 클리닉이 일주일에 뭐 한 번밖에 못 와서 빠듯해요. 그런 질문들을 싹 받아줄 거예요. 그렇게 질문 받아주는 날도 있을 거고요. 그러고 나면 요거는 이제 매번 있는 건 아니고요. 대단원이 끝나면 저는 시험을 봅니다. 이제 대수 같은 거는 지수록을 끝나고 삼각함수 끝나고 수열 끝나고 이렇게 시험을 볼 텐데 그러고 나서 중간기출 뭐 기말기출에서 한 5번 정도 시험이 예상되어 있는데 시험이 있는 날은 저기 3번째 칸까지 마무리를 짓고 나면 시험을 보고 남은 시간에 풀이를 하고 귀가를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한 회차 구성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오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가 조금 중요합니다. 저희 관리 시간인데요. 이건 뭐 관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시스템적인 면인 건데 시스템적인 면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인 건데 저는 이제 지금도 그렇고요. 일주일에 지금 당장은 방학 때는 또 계획이 바뀔 거예요. 지금 당장은 6타임 클리닉이 열려 있어요. 일주일에 6타임이 클리닉으로 열려 있는데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숙제에 대한 질문은 클리닉 시간에 와서 해야 한다고. 검사와 숙제 검사와 클리닉 질문은 클리닉 시간에 와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클리닉 시간을 제가 문자나 부모님들께도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 보내주시면 되는데 클리닉 시간은 중요한 거 문제 풀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밖에서 숙제를 다 해와서 질문만 딱 모아요. 숙제에 대한 질문. 그래서 그거를 조교쌤이나 또는 제가 클리닉을 하고 있을 테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꼭 있을 텐데 이제 그 클리닉 시간에 질문을 싹 하고 선생님 저 여기 다 했어요. 또는 조교쌤께 조교쌤 저 여기 다 했어요 하면 확인을 해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검사 끝, 여기까지 검사 끝 해서 그 검사를 받고 가는 거예요. 와서 푸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와서 풀면 클리닉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밖에서 풀고 질문만 할 수 있게 만들어 오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질문 이만큼 쌓아서 또 한 번에 하지 말고 한 3-4문제씩 이제 이거 질문하고 가서 고쳐오고 다시 질문하고 가서 고쳐오고 해서 쌤 저 이거 끝났어요 하고 검사를 받는 건 클리닉 시간에 하게 될 거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클리닉 시간표나 클리닉 출석표나 숙제 완성도 표를 제가 종종 확인을 할 건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이제 여기 4번째 줄 보이시죠? 클리닉을 너무 안 온다거나 근데 클리닉을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와요. 근데도 숙제 검사가 다 돼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클리닉을 또 안 오는데 숙제 검사도 미흡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머니들께 전화를 드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전화를 드려서 이제부터는 조금 강제성을 둡니다. 지금까지는 자율이었는데 너 편할 때 와. 너 편한 시간에 요 근처에 오는 날 있으면 와서 질문하고 와서 가. 그냥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라고 자율로 주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좀 쓰라고. 나 질문할 것만 하고 가면 되니까 효율적으로 쓰라고. 근데 자율성을 줬더니 안 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강제입니다. 너 이날 필수. 너 이날 필수. 해서 점점 늘어날 거예요. 클리닉 요일이.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되게 힘들어요. 저한테 찍히면 진짜 되게 힘들어하는데 얘는 뭐 많은 경우에는 일주일 다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러기 전에 스스로 좀 자율적으로 클리닉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 숙제 검사 따다다닥 받고 저한테 더 불려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 끝날 때마다 단원별 시험을 볼 거고요. 이제는 시험을 보고 나면 그날이든 뭐 그 주든 해서 문자가 나갈 거예요. 시험 결과는 뭐 여러 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반이 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반 평균 나가고요. 이게 어떤 시험지였는지 시험지 종류 나갈 거예요. 뭐 난이도나 이런 거. 그리고서 인원수, 학생 점수, 학생 등수 이렇게 나갈 거예요. 몇 등 중에 몇 명 중에 몇 등이고요. 저희 반 평균은 요 정도고요. 학생 점수 이 정도예요. 근데 시험지 난이도는 요랬어요. 정도로 문자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밑에 항상 제가 코멘트로 달아 놓을 건데 그러면 이제 제 번호를 거기다가 같이 써서 보낼 거예요. 제 번호를 보내면 그 문자 나가는 번호는
이제 저희 태블릿 번호, 이거 문자 발송용 번호라서 조교쌤들께서 보내주시는 거라서 문자 발송용 번호라서 이제 문자가 나가게 되면 그 번호 말고 제 밑에 제가 적어드리는 번호로 상담을 원하시면 꼭 문자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그 문자 남겨주신 분들 상담만 해도 이제 그 상담도 밀릴 정도로 문자를 많이 남겨주세요. 어머니들께서 문자를 남겨주시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안 오신 분들께서는 왜 상담이 안 오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찾아서 전화는 드리겠지만 그게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상담 전화 드릴 거예요. 그러니 궁금하신 거 있으실 때는 기다리지 마시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영상은, 이 영상 보충은 제가 이미 단원별로 다 찍어놨어요. 이미 그동안 수업했던 거에 찍어놓은 게 쭉 있어서 이제 그 필요한 단원에 대해서는 뭐 결석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영상 보충이 되겠죠. 단원 설명은 영상 보충이 될 텐데 결석해서 영상 보충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희는. 왜냐면 그 시간마다 제가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책을 만들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수업에 끝내야 되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보충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 보충을 하고 클린 시간을 활용해서 질문하러 꼭 와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결석이 아니어도 선생님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모르겠어요 하면 영상 보내달라고 하면 다 영상 보내줍니다. 이제 저는 뭐 모든 선생님들이 비슷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뭐 수업을 제가 강사를 뭐 오래 했으니까 수업을 하면 거의 모든 수업의 내용이 올해 한 거 작년에 한 거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냥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영상들을 보고 나서 그런 영상들 다 보내줄 거예요. 그거에 맞는 단원 다다다다다 보내줄 건데 오늘 수업한 게 너무 모르겠으면 영상 보내주세요 하면 모든 게 영상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영상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수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대수특강은 아무래도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대수특강만큼은 아이들이 퍼지지 않게 좀 끌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절대 퍼지지 않고 끝까지 일단은 개념만큼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해 볼 테니까 대수특강에서 만나서 방학 때 좀 재미있게 수학을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철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